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 송일국 씨. 송일국 씨의 사주가 아니라 송일국 씨가 새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세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의 사주를 보면서 사주가 똑같겠죠. 쌍둥이니까. 쌍둥이 사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쌍둥이는 인생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주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쌍둥이의 예를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얘기를 할 때 사주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론하는 얘기가 왜 쌍둥이는 인생이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주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고, 이 사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뭐 앞으로 성공한다든가 실패한다든가, 이 성공 실패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인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 인정하고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을 나타내죠. 운의 흐름 이런 걸 나타냅니다.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꼭 쌍둥이의 예를 들 필요가 없고요.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으니까 1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돼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30명, 40명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생년월일시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사주만 똑같을 뿐이지 얼굴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 거잖아요. 송일국 씨 자녀분들이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테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쌍둥이는 사주가 똑같으니까 운의 흐름은 똑같다고 봐야죠. 운의 흐름. 만약에 올 한 해 1년 운이 안 좋다. 그럼 3명 다 안 좋아요. 1년 운이 좋다. 그럼 3명 다 좋아요. 하지만 그 3명이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새쌍둥이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개묘월 병자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없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4개입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특징이 뭐예요? 일단 수기운이 좀 강하죠. 그리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벼슬, 공지군 이런 걸 나타내니까, 그리고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잖아요. 이 새쌍둥이가 나중에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할머니처럼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제인보다는 할머니 같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정치인이 더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에 보면 어때요? 도화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2개가 도화살입니다. 아버지처럼 배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은 아버지를 따라서 난 배우가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명은 할머니처럼 정치인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그 조건이 운의 흐름이 같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 있잖아요. 사건. 내가 이번에 아파트 당첨이 되고 싶은데 내 사주를 보고 당첨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헤어졌던 여자하고 같이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내가 시험에 합격하겠느냐, 내가 이걸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다만 운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쌍둥이라는 사주를 보면서 사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기운이 있으면 이 5가지 기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그 사주 구성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쌍둥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만약에 첫 번째 대한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대한이한테 당신은 배우보다는 우리는 정치인의 길을 가자. 그래서 명예가 최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자가 설득을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쌍둥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결국은 이것이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인생의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분들의 대운의 흐름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좋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수기운이 4개나 되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수기운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수기운이 언제 들어와요? 76세 신의 대운 이후에 들어옵니다. 신약한 사주니까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언제 들어와요?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45세 전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오죠. 어렸을 때 젊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젊었을 때 성공한다는 것은 일단은 배우라든가 이런 연예인 쪽으로 나갔을 때 부모의 후광을 얻어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교육도 잘 받고 그럴 테니까 젊어서 일찍 정치 쪽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대운을 봤을 때 20대 대운이 지지가 좌우충이나 원진살 이런 것이 형성이 되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충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하죠. 일지가 수기운이니까 충을 받더라도 일지가 극을 하는 거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비교적 괜찮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월운을 봤을 때에는요. 지금 이 사주가 수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월운에서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지지가 충하는 때가 양력으로 6월달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운으로 봤을 때에는 천간이 충하는 임수가 들어올 때하고 지지충할 때하고 수기운이 강해지는 신금이 들어올 때 신자진 삼합으로 수기운이 강해지니까 신금이 들어온 때가 8월달이잖아요. 이럴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송일국 씨 아드님인 이 새 쌍둥이를 예로 들어서 이 쌍둥이의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사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사주를 아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요, 사주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특이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행이 아주 치중되어 있다든가, 카토금수 오행 중에 토기운이 5개고 나머지 목화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행이 아주 치중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삼형살이라든가 지지충이라든가 뭐 이런 게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주 자체가 굴곡이 많고 특징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사주가 워낙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그 기운에서 잘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 사주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거,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쪽집게처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것은 상담하는 사람이 쪽집게처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주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